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네 번째 페이지. 썬킴, 박광일, 곽지식 그리고 저까지 안경제비들로 득실득실한 잡지사 멤버 중 가장 돋보이는 안경제비 과학 커뮤니케이터 우주먼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 먼지님이 잡지사에 합류한 시점부터 그 안경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네. 사실 요즘 이렇게 안경줄을 좀 치렁치렁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분이 흔치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안경인지. 제가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서 네. 원래 그 안경에 별 무늬가 있는 안경을 선물해주겠다는 친한 형이 있었거든요. 안경테? 네, 안경테. 근데 예. 이제 시중에서 예. 그런 안경을 못 찾아가지고 안경 줄로 대신을 했는데, 네네. 근데 사실 오늘 쓰고 나온 안경 줄은 네. 제가 원래 하고 다니던 거랑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또 쇠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한쪽에는 달하고 그 별이 달려 있고요. 아, 저기 달이랑 별이야? 네. 그리고 한쪽에는 예. 그 또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그 별이랑 고양이가 또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굉장히 그 최적화된 네, 본인에게 맞습니다. 최적화된 특별한 선물이네. 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우주의 섭리와 네. 어떤 휴머니티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안경이었고요. 참고로 제 안경에 알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지금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자, 잡다한 우주사전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 95번째 생일을 맞은 천체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왠지 공교롭게도 조금 시적절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또 마침 요새 한창 총선 시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투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 투표가 우주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아주 뜻깊은 그런 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바로 지구에 살고 있는 천문학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 행성의 주위를 잃어버렸던 바로 명왕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명왕성이 처음 발견되었던 때가 1930년 3월 13일입니다. 1930년. 네. 그래서 올해로 이제 거의 95년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행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사실 뭐 명왕성 나이 잔체야 엄청 많겠지만 사람이 발견한 지가 이제 95년 되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한때는 태양계 막둥이 행성으로 우리가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134340이라는 숫자로 불리는 명왕성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왕성은 그 1930년에 누가 처음 발견했습니까? 사실 그 퍼시벌 로웰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자제였어요. 그래서 사실 천문학자 이전에 뭐 사업도 하고 아니면 뭐 일본도 가고 조선도 방문하고 되게 유유자적. 아, 조선을 방문했어요? 네. 그래서 그 조선을 방문했을 때 쓴 책도 있습니다. 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 아, 그게 이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우리가 가끔 국사책에서 보는 그 고종 황제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찍은 인물이 바로 이 퍼시벌 로웰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거 대한민국 수식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말년에 가서 그 자신이 직접 지은 천문대에서 이제 화성을 연구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태양계 바깥 또 다른 행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굉장히 흠뻑 심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계기가 있었냐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태양계 마지막 천체는 해왕성이었거든요. 근데 해왕성의 궤도를 열심히 관측을 해보니까 태양의 중력만 고려했을 때 해왕성이 그려야 하는 궤도에서 조금씩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해왕성보다 더 바깥에 또 다른 어떤 미지의 행성이 숨어 있어서 그 미지의 행성의 중력 때문에 얘가 뭔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당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퍼시벌 로웰은 그 알 수 없는 행성한테 플래닛 X 행성 X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하늘을 계속 관측하면서 그 미지 행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퍼시벌 로웰은 끝내 그 행성을 발견하지 못했죠. 돌아가셨나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퍼시벌 로웰의 천문대에서 일하고 있던 그의 제자 클라이드 톰보라고 하는 미국 천문학자가 있는데요. 그 제자가 드디어 로웰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게 됩니다. 뭘 발견했나 보네. 저는 이 톰보가 정말 이 집요한 천문학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 얼마나 끈질기게 관측을 했냐면 총 그 망원경에서 사진을 촬영한 관측 시간만 7,000시간이에요.
거의 뭐 우리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하는데 거의 그쵸. 버금가는 7,000시간. 게다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망원경 관측 다 어차피 디지털로 하거든요. 예, 예. 그냥 컴퓨터로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유리판에 화학 용액을 발라가지고 그거를 직접 망원경에다 설치해서 네. 실제로 사진 인화하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봐야 되는 건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0시간 그 관측을 해가지고 예, 예. 총 400여 장 가까운 사진을 이제 얻습니다. 와. 그 전체 사진에 담겨 있는 점들의 개수, 네. 별들의 개수만 네. 9천만 개가 넘었어요. 별 9천 거의 1억 개를 직접 눈으로. 그쵸. 그때 당시엔 당연히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걸 다 진짜 그 무슨 보석상들이 네. 분석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눈으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 나빠져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그 괜찮은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어떤 도구가 있냐면 그 양쪽 눈에 잔망경처럼 이제 렌즈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쪽 눈에는 한쪽 사진을 볼 수 있고 또 반대쪽 눈으로는 또 다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양쪽 사진 아래쪽에 그 전원 버튼이 있어가지고 네. 램프를 껐다 켰다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한쪽씩 램프를 껐다 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찰자가 볼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보이게 되냐면 네. 이쪽 사진만 보였다가 이쪽 사진만 보였다가 네. 계속 왔다 갔다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GIF 파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아. 그래서 빠르게 네.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게 되면 예.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는 어떤 태양계 천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다수의 별들은 배경에 박혀 있는 고정된 천체이기 때문에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봐도 안 움직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무언가가 꼬물꼬물 움직이고 있다면 예. 서로 다른 날짜에 촬영한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가면서 비교했을 때 네. 혼자서 뭔가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저게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저 진짜 GIF 파일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아 저렇게 두 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뭔가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붉은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네요. 네.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끈질기게 분석을 해가지고 네. 1930년 그 1월 23일과 29일 예. 약 일주일 간격으로 무언가 움직였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 퍼시벌 로웰 생일날 아 돌아가신 스승님. 네, 스승님의 생일날 이제 기념해서 발표를 하게 되죠. 아 은사님 생신 선물 느낌. 아, 맞습니다. 헌정. 네. 아, 꼬물꼬물 거린다는 게 포인트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움직인다는 게. 네. 예. 그게 그럼 명왕성인 건가요? 네, 그래서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네. 저 작게 꼬물거리는 저 천체가 오늘날 우리가 이제 명왕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천체가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톰보가 별을 거의 1억 개 살펴봤으면 톰보의 의견에 따라서 그 천체 이름을 지었을 법도 한데 정작 천체 이름은 11살 소녀의 아이디어에서 따왔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명왕성을 영어로 이제 플루토라고 하는데 네. 왜 플루토란 이름이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명왕성의 존재, 그러니까 행성 X의 존재를 처음으로 예견했던 천문학자가 퍼시벌 로웰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퍼시벌 로웰의 약자가 P와 L이다 보니까 예. 첫 두 글자를 PL로 시작하는 플루토로 이름을 지었다라는 썰도 있고요. 그럴싸하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태양계 가장 최외곽에 있다 보니까 어둠, 예. 뭔가 저승, 명계의 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예. 이제 그 신화 속의 저승의 왕 하데스에 해당하는 플루토 신을 이제 해당하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승의 신 하데스를 플루토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에 따르면 예. 나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네. 당시 그 명왕성 아직 이름이 안 지어진 천체였습니다. 이 천체가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이제 지역 신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굉장히 천문학에 관심이 많은 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는 그냥 도서관 사서로 일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식사 자리에서 자기 손녀한테 우리 손녀야 이 천체가 새로 발견됐다고 하는데 너라면 이름을 뭐라고 짓고 싶어? 라고 예. 이제 그냥 재미삼아 물어본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손녀가 그 버니라고 하는 여자였는데 한 11살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태양계 천체들은 대부분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플루토라는 신은 아직 이름이 안 들어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11살짜리가. 네. 저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뭐 티니핑이나 해추핑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냥 뭐 저승의 신, 뭐 명계의 신 이런 거창한 생각 없이 네. 그냥 아직 이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남아있는 신들 중에 아.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네. 플루토가 적당하겠다 싶어서 야. 이제 할아버지한테 플루토가 어떨까요?라고 했고 할아버지가 듣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전보를 붙입니다. 네. 자기 친구 중에 천문학자가 또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내 손녀딸이 플루토라는 괜찮은 이름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좀 밀어달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천문학자가 보기에도 입에 착 달라붙고 네. 그래서 플루토란 이름이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야. 게 현재 나사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설이 맞다고 해도 어쨌든 그 저승의 신에서 따온 건 맞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우리로 치면 약간 염라대왕 행성 느낌. 아,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수금지 화목토 천해 명 여기까지 외우는 게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에서 빠졌다는 소식에 괜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먼저님 근데 명왕성이 사실은 처음부터 행성으로 봐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었다고. 아, 맞습니다. 사실 명왕성은 처음 발견될 때부터 굉장히 좀 논쟁거리였어요. 왜냐하면 명왕성이 발견이 되긴 했지만 얘를 행성으로 그냥 껴줘도 될지에 대해서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여기 우주 굿즈를 또 착용하고 네. 오셨는데 제 넥타이를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예, 예. 자, 여기 제 주먹 쪽이 지금 태양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의 안쪽부터 수, 금, 지, 화 이렇게 태양계 안쪽 행성들이 있잖아요. 네네. 태양계 안쪽 행성은 다들 네. 사이즈가 작은 암석형 행성입니다. 암석형 사이즈가 작고 네. 그렇죠. 예. 수, 금, 지, 화. 화. 그다음에 태양계 외곽으로 가면 목, 토, 천, 해. 훨씬 커요. 그렇죠. 다들 덩치가 큰 가스 행성들이죠. 가스 행성. 예. 자, 그러면 명왕성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해왕성보다 더 바깥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거리로만 보면 네.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덩치 큰 가스 행성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패턴상.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또 생긴 모습을 보면 네. 아주 덩치가 작은 얼음 덩어리 행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사이즈는 작은데 거리는 바깥에 있는 이상한 행성이네. 이걸 사이즈가 우리 달보다도 작다고. 맞아요. 달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좀 분류를 하기가 애매한 거죠. 예. 게다가 또 이 명왕성이 돌고 있는 궤도를 보면 네. 마치 해성들처럼 네. 아주 크게 찌그러진 그리고 심한 각도로 크게 기울어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명왕성 이거 해성으로 분류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또 해성은 정의상 긴 그 가스 꼬리를 그려야 합니다. 꼬리가 있어야 네. 된다. 근데 이 명왕성은 또 꼬리를 그리지 않죠. 그러면 그냥 사이즈가 작으니까 네. 소행성으로 하면 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네네. 근데 또 당시의 정의상 소행성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안 맞네. 그럼 또 그 정의에 맞지 않죠. 예, 예. 그러니까 얘를 분류할 기준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모르겠어. 그냥 행성해 해가지고 그냥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 그 요즘도 네. 뭔가 처리할 법안이 없어가지고 애매해서 그냥 남겨놓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약간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렇게 그냥 남겨두었던 것이 야. 나중에 이제 2006년이 돼서 골마 터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애초부터 행성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찝찝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행성으로 인정을 그때는 받아서 그 결과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저희가 자료사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전에 우리가 RS15 메시지 설명해 주실 때도 우리가 이제 외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들에게 태양계 행성을 이렇게 코드로 해서 보내줬다고 했을 때 저 때도 제일 끝에 있는 게 명왕성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냈던 때가 아마 1970년대였어가지고 아직도 명왕성이 우리 태양계 마지막 행성으로 불리던 때였기 때문에 명왕성을 당당하게 우리 태양계 자기소개서에다가 이제 박아 넣었던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을 남기던 명왕성인데 또 금쪽 같은 우리 막내 행성에게 그래서 골마 터져가지고 누가 태클을 건 겁니까? 그 정체성에.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명왕성이 쫓겨나게 된 이유가 사실은 명왕성을 쫓겨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이 칼텍의 천문학자 마이클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사람의 그 목적은 명왕성을 쫓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왕성이 당시 9번째 행성이었을 때 명왕성 다음 10번째 행성, 11번째 행성을 추가로 발견하려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 마이클 브라운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천문학자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이제 어떤 생각이 주류였냐면 네. 이제 태양계 안에서 덩치 큰 행성급의 천체들, 주요한 천체들은 어지간한 건 다 발견했다.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정말 사이즈가 작은 소행성 같은 천체들만 남아있지 네. 이제 덩치 큰 행성들은 다 발견한 상태가 아닐까. 아무리 찾아도 행성급 천체들은 더 찾을 수 없을 거다라는 게 그때 당시 천문학자들의 주류 의견이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클 브라운은 그렇지 않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연구비도 못 받을 거다라고 막 비아냥거리고 있었지만 예. 혼자서 꿋꿋하게 관측을 해 나갔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엇비슷한 크기의 천체들을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 명왕성만큼 작고 네.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 마이클 브라운이 발견했던 천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예. 콰오아라고 한 천체가 있는데요. 이 콰오아라는 천체를 처음 발견했을 때 마이클 브라운은 명왕성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왕성보다 살짝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꽤 밝게 보였습니다. 아, 예. 밝다는 건 처음에 생각했을 땐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면밀한 관측을 해보니까 이 콰오아는 아주 매끈한 얼음 표면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태양빛을 굉장히 잘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작지만 네. 반사율이 높아서 더 밝게 이제 관측이 되었던 거죠. 네. 그래서 아쉽게도 명왕성보다 사이즈가 더 큰 빼도 박도 못하는 10번째 행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던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 콰오아의 존재 자체는 이 마이클 브라운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되었어요. 왜죠? 명왕성과 그리 사이즈가 다르지 않은 엇비슷한 천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면 명왕성보다 살짝 더 먼 또 다른 궤도에 또 다른 천체가 당연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마이클 브라운은 정말 미친 듯이 이제 새로운 천체 사냥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천체 사냥 성공하나요? 네, 정말 놀랍게도 예. 이 마이클 브라운은 아주 많은 천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야. 2003년도에 세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소 천체를 발견하게 되고요. 예. 2004년도에 하오메아라는 천체를 또 발견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네. 마케마케, 2005년도 7월에 되면 에리스라고 하는 천체를 발견하는데 드디어 이 에리스 천체가 명왕성보다 확실하게 사이즈가 더 큰 천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그 마이클 브라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명왕성보다 더 큰 천체니까 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명왕성 다음 10번째 행성으로 그치, 인정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네. 천문학계의 반응이 네.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 이상하지? 에리스, 당신이 발견한 이 에리스라고 하는 천체를 10번째 행성으로 껴주자니 그러면 앞서 발견했던 콰오아오아니 아니면 뭐 마케마케니 하오메아니 이런 천체들은 네. 사이즈가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 아. 이것들도 행성으로 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네. 그때 네. 정말 마이클 브라운은 이제 과학자의 그 양심에 네. 손을 얹고 네.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요? 21세기 유일한 네. 태양계 새로운 행성을 발견하는 과학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태양계 천체들을 깔끔하게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 에리스를 행성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애매한 논쟁에서 난 교통정리 수준으로 끝낼 것이냐? 네.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에리스 네. 10번째 행성으로 껴주고 다 껴주고 앞으로 발견되는 소천체 다 그냥 행성해줘 라고 우길 것인가. 예. 그렇게 해서 나는 21세기 유일한 태양계 새로운 행성 발견한 천문학자로 명성을 누릴 것인가. 네. 아니면 솔직히 과학자 양심상 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한번 고민해봤을 때 태양계에서 행성이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행성의 정의를 어떻게 다시 정할지를 한번 논의해볼 것인가. 행성이랑 기준 자체가 명확하면 사실 고민할 거리가 없는 건데 네, 맞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았나 보네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네. 포인트인데요. 네. 사실 이 행성이라는 단어, 네. 플래닛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나요? 계획 플랜에서 나왔나? 아닌가? 제가 유추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네. 굉장히 왜 이렇게 재밌었습니다. 비웃으시죠?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예. 그 플래닛이라는 예.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사실 우리말 한자어에서도 비슷한 뜻을 갖고 있는데
밤하늘의 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성, 특히 태양계 행성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리를 바꿉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떠돌이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 단일 행자를 쓰는구나.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영어에서도 플래닛이라는 단어가 떠돌이별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성, 플래닛이란 단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써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예. 사실은 아주 먼 옛날부터 고대 때부터 네. 수천 년간 써왔어요. 예. 근데 정말 흥미롭게도 플래닛, 무엇이 행성이고 무엇이 행성이 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과학적인 정의를 인류가 수천 년간 정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떠돌이별 정도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냥 야. 대충 눈으로 봤을 때 네. 뭐 지구 정도, 목성 정도 적당히 그냥 사이즈 크고 뭐 소행성들은 그냥 못생기고 감자같이 그냥 찌글찌글하고 쭈글쭈글하고 사이즈 작은 애들은 소행성이고 그냥 대충 그냥 눈대중으로 구분이 가능했던 거죠. 그냥 딱히 그냥 사전적이고 과학적인 정의가 없어도 네. 누가 소행성이고 누가 행성인지 네.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브라운이 명왕성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는 이 이상한 천체들을 자꾸 발견하게 되면서 네. 그 경계상에 서 있는 이상한 천체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확한 정의가 드디어 필요해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인류가 이때까지 한 번도 정했던 적이 없는 이 행성이라는 정의 때문에 야. 드디어 그 문제가 터지게 되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명왕성 자체보다도 행성이란 정의를 이제는 우리가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요 논쟁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뭐 갑론을박, 명왕성의 방출 여부를 놓고도 그렇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 선거철 못지않게 네. 아주 리얼띤 논쟁이 펼쳐진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그 2006년 당시에 이제 체코 프라하에서 그 국제 천문연맹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네. 이때 당시에 열린 그 천문학자들의 투표 안건 자체를 명왕성을 쫓아낼까요, 지켜줄까요? 요걸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지금까지 정했던 적 없는 행성의 정의를 어떻게 새롭게 정할까요가 실제 안건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였네요. 그래서 예. 그때 여러 가지 결의안들을 쭉 논의를 하는데 네. 이제 5A, 5A 결의안이 바로 그 행성의 정의에 대한 결의안이었고요. 네.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쟁쟁하게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좀 재밌는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면 네네. 그 플루토 하면 또 미국인들의 국민 캐릭터 중에 하나, 디즈니에 나오는 네, 맞습니다. 강아지 캐릭터. 네. 예. 구피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 강아지가 강아지를 키우네요. 네. 그러네 생각. 예. 그 플루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국의 이제 천문학자인데 조셀린 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재밌는 퍼포먼스를 하냐면 예. 플래닛이라고 하는 네.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우리 불쌍한 플루토도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제 연설을 합니다. 플루토 인형을 갖다 놨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뭐냐면 예. 풍선이 있고 네. 옆에 또 시리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시리얼은 작은 소행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풍선은 네. 이제 덩치 큰 풍선, 그 행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큰 행성.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플루토가 이제 명왕성 인형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하게 이 커다란 플래닛이라는 행성이라는 우산 안에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네. 함께 해요. 이렇게 이제 약간 감정에 호소하는 인정이 호소하네. 댕댕이의 귀여움 앞에서 모진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어필을 예.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과학자들 대부분은 T입니다. T라고요. T. 네. MBTI T. 네. 예. 그래서 저 그 플루토 인형이 등장했지만 예. 흔들리지 않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명왕성이 쫓겨나는 쪽에 더 많은 표를 들게 되죠. 그래서 예. 현장에서 이제 그 노란색 표랑 그 하얀색 표랑 이제 들어가지고 거수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명왕성을 쫓아내는 새로운 행성의 정의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237표, 그리고 그것에 반대하는 쪽이 157표, 네. 그리고 기권이 17표. 이렇게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잠깐만, 찬성이 많은 게 그러니까 명왕성을 새로이 분류하자.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행성은 어떻게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명왕성을 당연히 네. 행성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더라도 네. 기존에 문제가 없었던 나머지 8개, 여기 수금지와 목토천해 천해. 8개는 당연히 행성으로 둬야 할 거고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명왕성과 그 주변 친구들, 마이클 브런이 발견한 이 이상한 친구들은 네네.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되게 교묘한 그 기준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나름대로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항들이 들어갑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당연히 태양계 천체일 테니까 네. 우리 태양 주변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합니다. 일단 대전제인 거죠. 네. 근데 이것만 보면 소행성도 행성이고요. 우리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으니까 다 행성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갑니다. 네. 중력이 충분히 강해서 자신의 형체를 충분히 구형, 동그란 공 모양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네. 조건이 또 들어가요. 예. 이 조건을 통해서 너무 중력이 약한 소행성들, 네. 울퉁불퉁한 감자, 아. 고구마 같은 천체들은 이제 아웃. 배제를 할 수 있는 예, 거죠. 예. 하지만 달 있잖아, 끈질긴 달. 달도 그렇고요. 예, 예. 명왕성 역시 너무 중력이 강하기 공 때문에 모양이잖아요. 예. 여전히 공 모양 천체이고요. 예.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얘네 쫓아내야 되잖아요. 또 뭐가 붙어야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조항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게 여전히 조금 말이 많아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예. 요거 가지고 명왕성 복권을 시도하려고 하는 일부 소장파들이 있습니다. 아, 승복하지 않는. 네, 맞습니다. 어떤 조건이? 그래서 어떤 조항이냐면 예. 그 주변 궤도에서 도미넌트한 압도적인 궤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목성, 목성은 그 자기 궤도 주변에서 네. 목성이 제일 무겁습니다. 목성 말고 네. 자잘자잘한 소천체들도 목성과 비슷한 궤도를 돌고 있긴 하지만 예. 그 주변 궤도를 돌고 있는 천체들 중에서 목성이 압도적으로 제일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목성이 그 궤도상에선 대장님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반면에 명왕성의 경우에는 명왕성 말고도 명왕성과 엇비슷한 질량을 갖고 있는 수많은 천체들이 비슷한 궤도를 다 돌고 있는 거예요. 대장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다. 그렇죠. 그냥 원 오브 댐. 예. 그냥 수많은 천체들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가 명왕성과 그 주변 천체가 공유하고 있는 그 태양계 최외곽의 소천체들의 그 무리, 네네. 그 무리를 카이퍼 벨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명왕성은 안타깝게도 네. 그 카이퍼 벨트에서 대장님 노릇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한 압도적인 궤도를 갖고 있지 못해서 쫓겨나는 구실이 되었던 거죠. 소장파들은 압도적으로 보는군요. 약간 자기 그래서- 해석한.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 되게 재밌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예. 그 명왕성이 달보다도 더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되게 말도 안 되지만 그 작은 사이즈에 걸맞지 않게 자신의 절반 크기 정도 되는 되게 덩치 큰 위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명왕성 곁을 맴돌고 있는 가장 큰 위성 중에 카론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총 5개나 되는 위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명왕성보다 더 덩치 큰 우리 지구가 네. 기껏 해봤자 위성 하나밖에 하나. 없는데 예. 이 덩치가 작은 명왕성은 분수에 안 맞게 5개나 이제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명왕성은 이 카론이라고 하는 위성과 함께 어떤 식으로 돌고 있냐면 예. 명왕성이 딱 중심을 잡고 위성이 주변을 돌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서로가 서로의 곁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명왕성의 복권을 바라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 예. 이거 명왕성이랑 카론이랑 둘 다 껴서 이중 행성으로 넣어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도 해요. 이중 행성. 네. 그런 식으로라도 네. 행성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네. 예, 하지만 복권파의 여전히 큰 인기를 열세군요. 받지는 못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명왕성의 행성 지위를 박탈당한 2006년에 공교롭게도 같은 해인 거죠. 이제 그해 여름에 명왕성을 향해 날아간 탐사선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해 주셨던 뉴 호라이즌소가 그때 명왕성으로 간 거군요. 아, 맞습니다. 예. 그때 뭐 어떤 목적으로 명왕성 보러 간 거죠? 아, 네. 그 짧게만 네네.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도 좀 이야기가 재밌긴 한데 2006년도 1월에 당당하게 명왕성 탐사선으로 지구를 떠났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네. 그리고 그해 여름 한창 이제 우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지구에서 땅땅땅 이제 명왕성 행성 아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발하고 나서? 네, 출발하고 나서. 그래서 예. 이미 떠났는데 어. 이미 명왕성 탐사선이라고 간판 박아놓고 우주로 보냈는데 예. 그래서 간판은 박혀 있지만
지구에서 이름은 바꿨습니다. 명왕성 주변 전체 탐사선이라고 아. 이제 이름만 바꿨어요. 야. 그래서 이제 그대로 명왕성 어차피 떠났으니까 네. 가던 길은 그대로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명왕성의 지형과 네. 명왕성의 대기권 그리고 명왕성 주변 위성의 모습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탐사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명왕성 탐사선 보낼 때 네. 천문학자들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죠? 명왕성은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또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아, 예. 탐사선을 매번 보낼 수가 없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보내서 계속 명왕성 곁에 머무르는 궤도선 방식으로 보낼지 네. 아니면 최대한 시간을 절약해서 네. 명왕성에 그냥 빠르게 보낼지 아, 이거를 고민합니다. 궤도선 방식이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 건데? 궤도선 방식은 문제가 뭐냐면 예, 명왕성의 약한 중력에 예. 궤도선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날아가다가 다시 감속을 해서 명왕성 주변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네. 속도를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20년 걸립니다. 20년.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살에 네. 명왕성 연구팀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사를 내가 지구에서 봤어요. 네. 근데 명왕성 데이터 사진 처음으로 보는 순간은 40살 때 보는 거예요. 최수 과장님이죠. 그쵸. 예. 근데 그건 솔직히 참을 수가 아, 없잖아요. 못 참죠. 그래서 언제 기다려? 천문학자들이 그건 좀 선 넘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그냥 명왕성까지 최대한 빨리 가는 길을 택합니다. 아, 빨리 가면 얼마나? 10년 10년 걸립니다. 아, 그것도 10년이다. 네. 아, 전에 우주 사진 볼 때 말씀하셨죠. 네.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9년 날아가서 2006년에 떠난 이후에 네. 2015년 7월에 명왕성 플라이바이를 하게 되죠. 어. 그래서 딱 하루 스쳐 지나갑니다. 그 하루 동안에 뉴 호라이즌스가 포착한 명왕성의 모습을 이제 마치면서 좀 화면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음. 방금 보시면 명왕성 우리가 마주했던 태양빛을 보고 있는 명왕성의 딱 그 앞부분에 네. 되게 눈에 띄는 선명한 하트 지형을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참 못난 이 지구인들은 이 지구에서 명왕성 쫓아냈는데 저 착한 불쌍한 명왕성은 지금 수십 년째 우리를 우리 향해 지구를 향해서 어. 지구인들을 향해서 하트를 계속 보내고 야. 있다. 갑자기 좀 미안해지네. 네, 좀 뭔가 미안해지는 예.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뭐 다른 자료들도 있나요? 아, 예. 그리고 전에 소개해 주셨던 이제 명왕성의 실루엣 사진이죠. 저기 이제 명왕성 그 표면에 대기가 있다는 증거라고 하셨던 예, 그런 사진도 있었고 명왕성 일식 장면이었고요. 예, 이런 장면들을 뉴 호라이즌스호가 예, 포착을 해왔습니다. 야, 명왕성이 어떻게 태양계 행성에서 빠져나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는 게 참 재미있으면서도 뭔가 좀 애틋한 감정이 드는데 끝으로 우리 그 축구에서도 한 해 최우수 선수인 발롱도르상 뽑을 때 각국 대표팀 주장들이 한 표씩 던지거든요. 네. 만약에 먼지님이 대한민국 천문학자 대표로 명왕성을 복권시킬 것이냐 그대로 행성에서 아웃시킬 것이냐 한 표 던질 수 있다면 살려 마라. 먼지님의 결정은? 이제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아. 외소행성의 대장님으로 아, 네. 외소행성의 대장. 네. 그래도 나름 좀 타이틀 좀 주고 네. 보내줄 때가 됐다. 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타이에도 없는 것이죠 지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134340 숫자로 불리는 명왕성의 발견과 퇴출 그리고 혹시 모를 복권에 대한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박사와 말씀 나눴어요. 박사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